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창한 불어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유럽 순방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국내에서는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요. 정치권이 그런데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미국에서는 영어로, 프랑스에서는 불어로 현지인들을 사로잡은 박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국내로 돌아온 후에 외국에서처럼 말을 아끼지 않고 혼란에 빠진 정치권을 이념 대결로 치닫지 않도록 과연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수습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옳습니까? 이것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 옳습니까? 여부입니다. yes 또는 no로 이렇게 답하신 다음에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YTN 라디오 앱이죠. YES,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입장에서 정말 이게 까칠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오늘 오후에 헌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게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정당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예, 헌법 8조에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걸 근거로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국회의원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의원직 상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당 해산 제도가 갖고 있는 헌법 취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의원 자격도 당연히 상실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라기보다는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다고 해서 이것을 박탈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은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비례의원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제3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법학에서 보면은 뭐 다수설, 소수설 그런 것이 있는데 헌법학자들 바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맞냐, 틀리냐. 네.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요. 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죠. 과거에 보면 뭐 황우석 사건 등을 통해서 과학 공부도 많이 시켰는데. 그랬었죠. 네. 예. 자,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정당을 해산하거나 해산을 청구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뭐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승만 정부 때 있었습니다.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당시 진보당이요.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조봉암 선생은요. 이승만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야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마련돼서요.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청구권을 제출을 하고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예상은 됐었지만요. 정부가 이 시점에서 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을까? 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죠.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감안했을 때 아마 순방 기간을 좀 정부가 기다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국정원은 물론이고 최근 국감을 통해서 국가보훈처 그리고 군인들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국정원 수사 관련해서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정식으로 그 특검을 주장한 이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나 여당이 좀 수세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다시 진보당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반응이 어떤가요? 네, 격렬합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요. 정통성 없는 정권 그리고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했고요. 홍성규 대변인은 정권이 유신 독재를 공포한 것이라면서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반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 경우에는요. 국정원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하고 통진당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정당 해산 심판권을 헌재에 제출한 것은 상당히 이중잣대가 아닌가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리는 것이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네. 아마 시기를 또 보겠죠. 또 헌재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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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검찰로 한번 가볼까요?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내일이죠? 네네.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하던 일이었는데요. 검찰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서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내일 오후 2시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수사 중인데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수정본의 기록관, 미의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의 인사들은요. 그동안 초본 삭제 관련해서 문서 제목이 들어있는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고 또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을 이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왔는데요. 또 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초에 이명박 정권으로 이양을 하면서 당시 시스템 초기화로 인해서 당시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이 메모 형태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관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아직까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알 수 없다. 네, 제대로 검찰이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사건일수록. 예. 예. 다음에 국회로 가볼까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아주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 활동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방장관 덕분에 야당 의원들 혈압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이었는데요. 국군이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심리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궁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요. 대국민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공격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말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은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전날 정책 질의 과정에서 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도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내 심리전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센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나요? 그 청와대 경제수석은 새세 개편 추진 당시 국민들을 거위에 비교하더니 국방장관이란 분은 국민들을 오염되기 쉬운 물로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요. 네. 네. 어떤 면에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네. 생각은 들어요. 국방부 그렇습니다. 장관이지만요. 네. 예전에는 약간 좀 약간 유보하는 그런 입장도 보였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좀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법원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청주지법 민사항소 1부에서요.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진 민영은 씨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친일 재산조사위가 규정한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 대상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법원이 친일재산조사위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번 판결은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는데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의 창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과 관계해서 안철수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불려지고 있는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측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참 이 낡은 용어라서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성 정치권의 우리 그 언론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 그 일제시대 때 쓰던 용어거든요. 네. 그런 게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네. 좀 이런 어떤 언어 자체가 그 사회의 문화와 네. 어떤 정신적인 수준을 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화도 일단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뭐라고 앞에다 붙일 수 있나요? 붙이지 말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인 거죠. 동료. 예. 그럼 안철수 의원의 동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예. 좋은 표현이 있으면 따로 저희 제작진에게 알려주시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료 의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또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조금만 지금 작년부터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는 이 국가기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조금만 기울여주면 네.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더 이상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끝이 보이지 않는 논란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선거 개입의 일부만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훨씬 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예. 국가보훈처나 군사이버사령부나 다른 국가기관들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예. 이런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이 네. 계속 확인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상규명 절차가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게 또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예. 그런 어떤 진상조사,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도 정부의 기능, 그리고 정부 기관의 어떤 활동을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 이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종결을 짓자.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 산적해 있는 국가의 과제를 이제 좀 해결하는데 예. 좀 여야 정치권이 힘을 좀 합하자 하는 네. 그런 차원입니다. 네.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검찰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지금 국정원 사건의 일부만을 수사하고 있죠.
군사이버사령부나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네. 특별수사팀을 만든 것은 검찰이든 검찰 외부로부터 독립되고 안정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네. 별도의 팀을 만들어 놨고 여주지청장으로 있는 분을 팀장으로 이제 발령해서 네. 별도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수사팀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팀장에서 사퇴를 시켜버리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검찰총장도 해임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이 전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네. 얘기가 검사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죠. 네. 검찰총장은 해임은 아니고 자진 사퇴를 일단 했으니까 한번 제가 그건 바로 잡고요. 그러나 이제 특검 그러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특검 무용론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이제 어떤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아니냐는 제대로 좀 충분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규명했느냐의 문제일 텐데, 예. 그렇게 좀 성과를 냈던 적도 있고 성과가 미흡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국감을 통해서 특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 경우에는 네.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다시 논란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결말을 짓고 매듭을 짓는 어떤 유효한 하나의 제도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이론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특검이 정치적인 성과를 띠고 있다고도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특검을 통해서 보다 더 여야 그리고 정치권이나 바깥에서 독립되고 좀 이제 그 인정받는 신뢰를 받는 수사팀이 만들어져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사팀의 역량도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 이루어지려면은 법안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제 특별검사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건 이제 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지 그게 이제 또 이제 법마다 다른 거고요. 네. 수사 기간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입법부가 보장하는 하나의 이제 수사 기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법안 제출하실 계획이죠? 법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여야 이제 이 국회 입법 절차에다가 발의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합니까? 곧바로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니까, 곧바로 지금 이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곧바로 제출. 가능성은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때까지 이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어떤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사실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지는 듯 하다가 지금 검찰 수사팀이 이제 사실상 와해되는 이런 상황에 왔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은 지난 10월 달에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걸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왔었고, 저는 안철수 의원도 10월 달에 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 라는 동일한 이 성명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없을 거다라고 언급은
하겠다는 뜻은 뭐 다음 주라든지 조만간 안철수 의원의 특검제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지금 이제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를 정말 제대로 풀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유효한 방법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특별검사 제도보다 더 뭐 실효성이 있거나 유효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네. 당연히 뭐 그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야권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서로에게 연대라고 할까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조만간 있을 수 있다. 일단은 이 사건을 매듭짓기 위한 특별검사 제도, 이 제도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부터 함께 이 문제는 뭐 여야에서 과반수 이상의 이제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연대를 하고 힘을 좀 모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것들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화 이런 네. 쪽과 이게 맞물릴 수도 있습니까? 그것과는 좀 전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은 그 특별검사법을 통해서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좀 종결 짓자라고 하는 네. 그런 좀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 예. 이것은 어떤 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법안 통과 여부를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면 또 이 네. 법안이 흐지부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는 네. 현안을 빨리 좀 풀 수 있는 네.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자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 접근하고 세력화는 별건이라는 거죠? 네, 예. 네. 세력화 지금 언급했으니까 더 여쭤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는 후보가 나오는 거죠? 나온다고 또 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일단 선거를 통해서 이제 현실 정치인들은 스스로 활동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국민들의 또 검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제 원론적으로는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를 통해서 어떻게 네. 대응을 할지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주관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책임 있는 대응을 네.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예. 뭐 서울, 경기 이런 쪽 당연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아직까지 어느 특정 지역을 특정을 해서 네. 후보나 선거 계획을 아직 잡고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 아니고요. 네. 그건 뭐 모든 지금 정당 정치 세력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건 이제 내부적인 조율도 필요하고 예. 전체적인 그 선거 일정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잡으면 예.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네.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는 특히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당 시기에 대해서 뭐 이달이다, 연말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 정치적 변수를 감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충분하게 되면 그리고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예. 그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네. 현실화될지는 뭐 자연스럽게 네. 또 그 멀지 않은 시기에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때 대선 파트너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 내일 검찰에 출두하는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그 단일 후보로 나왔던 분이 네. 그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예.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예. 아무튼 이런 사태가 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네. 빨리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네.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검찰에서 어떤 혐의와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대선 후보를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소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보통 법조인이시니까 검찰이 출두를 요구할 때는 뭔가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죠?
그건 뭐 참고인에 따라서 거기다가 더군다나 참고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인지는 뭐 전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거는 사건의 성격이나 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뭐 전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 또 송호창 의원은 무소속이니까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헌재 해산 심판 청구안을 이제 정부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그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이석기 내란 음모론 사건도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검찰 법무부에서 어떤 그 증거와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네. 사실은 이 정치의 영역과 법적인 영역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선진국일수록 아주 엄격하게 분리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예. 가정의 문제는 가정 내부에서 푸는 것이 적절한 것처럼, 네. 이 정치권이 자신의 이제 성숙돼 있다면 그렇게 풀어야 될 텐데, 예. 이것이 지금 법적인 문제로까지 넘어가는 것은 그 사회가 아직 그만큼 수준이나 성숙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걸 이제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의 선진국 사례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예. 이런 어떤 특히나 위헌 정당 해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절대적이고 현저하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예. 웬만해서는 잘 발동하지 않는 그런 네. 제도적 장치인데 예. 지금 이제 이 법무부에서 이런 아주 중차대한 그리고 이건 아주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 건지 네. 그것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늘 그렇습니다만 이게 셈법을 따지게 되는데 득실을 이번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이 야권을 포함해서 정치권에 주는 영향이 크겠죠? 아무래도 정치권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얼어붙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 거라고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여러 측면에서 지금 우리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지금 회귀한다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문제가 어떤 과거를 회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의원님도 우려하시고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네. 어떤 혐의를 가지고 이런, 청구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주 심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예스 오노 질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옳습니까? 인데요. 4502님입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은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라면 소수 의견도 수렴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해산은 선거를 통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9630님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동의합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의학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옳습니까?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Yes, No, or No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인 YES, Yes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승부 2라운드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었고 내일 출두하죠. 그리고 오늘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결코 정치적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그럼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제의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00일간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 얼마 전에 제주도를 2박 3일 다녀왔고요. 네. 현재까지 광역시도 11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당 연설에만도 한 45번 정도 했고요. 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네.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어디를 가십니까? 예, 내일 이제 경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일단 제가 이제 이것을 10월 초에, 그러니까 네.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약 40일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네. 제가 이것을 이제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네.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뒤에 국정원 개입뿐만 아니라 군 개입 문제가 드러났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지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오히려 최동호 검찰총장 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문제와 더 나아가서 이제 복지공약 후퇴 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복지공약이 대다수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면 네. 매우 그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천 대표가 계신 정의당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 정의당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는 이유는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알리고 또 당 자체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 특히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어떤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 저희 당을 좀 설명드리면 지나가시던 분들이 대부분이 저건 무슨 당이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의당 대표다고 하면서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다가 통합진보당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통합진보당과 네. 저희 정의당을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또한 저희가 두 당은 좀 다른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죠. 네. 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좀 남다르게 느끼시겠어요? 뭐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린다는 그 국민들도 있다고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예, 저희 뭐 이름은 이제 진보정의당에서 진보자를 떼고 정의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은 뭐 비슷하지 않습니다만. 네.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진보에 대해서 저희는 기존의 진보 정치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있지만, 예. 과거 지금 오늘 나왔던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원 심판, 네. 위원 정당 심판, 정당 해산 신청이죠. 예.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아시다시피 헌법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석기 의원 사건 문제와 네. 정당 자체의 어떤 위헌성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네. 이 정당의 강령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강령의 네. 활동이 이미 10년 넘게 이어온 진보 정당이고요. 강령 네. 내용을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봤지만 네. 그것을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고, 아예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헌법재판소나 이런 헌법기구가 정당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경우는 근대 사회에 들어서 거의 없는, 네. 현대에 들어서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네. 그래서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는데 예.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현 정권의 의도 자체가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뭐 평가를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정당 또는 퇴화하는 정당이 다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네.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대에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네. 이 문제를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네. 이끌고 나가는 것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그 도구로 쓰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 목적 뭐죠? 글쎄요, 이 사회를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 종북, 내지는 종북과 연결되어 있다. 종북 세력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이 세상을 종북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이런 네. 어떤 사회의 어떤 갈등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종북이란 단어를 통한 이분법. 예. 네. 이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제 좀 셈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득실. 이번 정당해산 청구권으로 인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계신 정의당 또는 안철수 의원 쪽 전체적으로 야권에 혹시 이런 셈법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뭐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고요. 네. 뭐 예고는 되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뭐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헌법 정신에 맞게 자유로운 정치 체제의 원칙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문제로서 아주 원칙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뜨겁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문제, 야권이 연대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문제 해결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대선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게 덮어졌다가 지금 박근혜 정권에 출범한 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치권에 대한 기대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기한 것이 제가 농성을 접으면서 제기했던 것이 이제 그 전까지는 소위 시국회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촛불 중심이었다면 정당이 네. 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라고 해서 정당 간 야권 정치권의 연대를 제안한 바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특검 이 검찰 수사를 믿어야 하겠지만 네. 검찰총장도 바뀌고 네. 수사팀장마저도 찍어낸 상태에서 네.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네. 그리고 검찰의 정권의 의도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다. 라고 네. 보이기 때문에 특검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제안했지만 네. 야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약간씩 기본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단일화를 만들어서 제출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의 노력이 저는 다 소중하다고 봅니다. 야권이 연대해서 함께 특검 문제와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뤄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힘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이 정의당이 먼저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찌감치 했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안을 제시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제 대안변협안을 안철수 의원은 내세우셨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정의당은 좀 머리를 맞대고 언제 네. 실시하고 네. 특검 추천은 누가 하고 그 수사의 대상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함께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의 안에 네. 찬반에 그 서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제안이 비슷하면은 안철수 의원 측과 정의당이 연대하는 건 쉽겠네요. 글쎄요, 제가 특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 민주당과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이 어느 한쪽만, 어느 두 세력만 함께 일을 하기보다는 세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좀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려는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을 통해서 더욱더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디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죠? 정의당하고 안철수 의원 측과 특검을 통한 야권 연대 이런 부분이 더 가능성이 커졌다. 예. 글쎄요, 이것이 민주당과 비교해서 안철수 의원 쪽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이런 의미라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오늘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제 김한길 의원 측과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의원의 제안이 있지만 이 문제는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 제1야당의 민주당이 어떻게 푸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머리를 맞댈 일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추측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짐작은 하는데 그런 문제를 보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 질문을 또 돌직구로 안 하고 좀 돌려서 질문드렸네요. 네, 예. 다음에는 제대로 전곡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처음 출연하셔갖고요. 네. 정의당에서 삼성의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 고 최종범 씨 죽음이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무노조 전략과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노조 전략과 연관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 무노조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 실행 과정이 매우 잔인합니다. 그 S그룹 전략 문건이라는 것을 보면은 노동조합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관리하고 약점을 모아놓고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그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세세한 전략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요번에 삼성전자 서비스 최종범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정말 그 굴욕적인 어떤 대우를 받고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노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삼성의 무노조 전략, 말이 좋아서 무노조 전략이지 이것은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삼성이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할 일이 없습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어떤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워낙 그 성역 같은 곳입니다. 삼성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정치권도 언론도 고용노동부도 두려워합니다. 그야말로 삼성을 안팎에서 아시는 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삼성 문제를 삼성이 정말 국민에게 모든 면에서 사랑받는 그런 기업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노회찬 전 대표께서 삼성의 엑스파일 관련된 것들을 폭로했다가 의원직을 잃게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요. 저희는 삼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진성조사도 하고요. 저희가 삼성이 꼭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유린, 하도급 문제, 부당 공정거래 행위를 위반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신고를 받고자 해서 신고센터도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삼성의 개혁 또는 내지는 혁신의 대책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이런 뜻이 지금 국회 내에서의 어떤 투기라든지 삼성 관련 청문회 이런 걸 뜻하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특위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네.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건희 회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당이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결국엔 그 문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국감을 통한 방법은 어렵고요. 삼성물자에 대한 청문회 같은 경우를 저희들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천 대표께서는 참여정부 마지막 대변인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지 않습니까? 예. 네. 조명균 전 비서관의 실수로 대화록이 실수도 누락됐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지금 구체로 진행되고 있는 이 조명균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세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것을 대변하고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대표로서 드리는 네. 말씀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여러 번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이 자료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대화록을. 그것은 예. 사실은 대통령 국가기록물로 넘겨버리면 15년 내지 30년 동안 기밀이 유지가 됩니다. 숨기려고 했다면 아예 없애버리거나 네. 대통령 기록물을 넘겨버리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서 바로 다음 정부 보고 다른 정당의 정부지만 참고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전해주기 위해서 국정원에 넘겨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기록물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여러 기회에 드려온 적이 있습니다. 네. 아직 저로서도 수사 결과를 최종적인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실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참여정부나 또는 어떤 실무자가 이것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